자, 이어서 중단원 평가 문제 9번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두근의 합과 곱이 아니라 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제 두근의 차를 우리가 잘 아는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근의 차가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미 아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교과서 52쪽에 있고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그냥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a분의 c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이렇게 했는데 요거 두 개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두근의 차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알파나 베타 중에 뭐가 더 클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두근의 차는 알파, 베타 뺀 거에 절대값을 씌워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근의 합, 곱, 그리고 차 이 세 개를 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거 이 두 개,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이제 하나, 둘, 이 두 개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 이렇게 이 세 개가 모두 다 하나의 식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 세 개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까지 설명을 듣고 사실 이 뒤에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그냥 스스로 풀어보시는 게 좋고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충분히 고민을 하고도 잘 모르겠다 하면 이 뒤에 풀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가 모두 한 자리에 들어가는 관계식 하나를 찾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4 알파 베타만 해주면 되더라. 다음 이거 비슷하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요것만 이항하면 되죠.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게 곱셈 공식은 아니지만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모든 교과서에서 다뤘었을 겁니다. 중3 때. 자, 얘를 이용을 하면은 식을 한번 적어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그냥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여기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이 6,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알파 베타 즉 마이너스 a라고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대입하면 a로 구할 수 있겠죠. 이건 절대값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6의 제곱은 36,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4a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5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리고 알파와 베타의 전체 제곱을 각각 더하면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때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여기서 바로 알파, 베타가 0이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실수뿐만 아니라 허수, 즉 허근도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려면 애초에 알파, 베타가 실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중학교 때 어떤 제곱을 더해가지고 0이 되면은 A도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된다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A, B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이러한 게 성립하고 지금 이제 여기는 알파, 베타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해가지고 더해서 0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0이네 0이네 이렇게 푸시면 곤란하다. 자, 어쨌든 알파가 베타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 있고 근데 K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알파 베타가 두근이라고 하니까 이 식에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두근의 합 그리고 두근의 곱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여러 번 했으니까 별도로 복습 안 하고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항계수 분의 1차항계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되고 두근의 곱은 1분의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수 1분의 상수항이죠. 따라서 2K 플러스 1이 됩니다. 요약을 하면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K, 두근의 곱은 2K 플러스 1인데 이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하면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9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내가 이미 아는 것과 이제 모르는 것 이 세 개를 연결을 잘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9번 문제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개를 연결짓는 식은 요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이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내가 아는 값들을 여기에는 마이너스 K 여기에는 2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주어진 식은 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K 플러스 1이라서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K에 대한 이러한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야죠.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야 됩니다. 근의 공식이라는 거는 어떤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등으로 이제 간단하게 근이 구해지지 않을 때 공식을 이용하면은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게 근의 공식이었죠. 그래서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 근의 공식 그대로 해가지고 k 값을 한번 구해보면 k는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제 b제곱이니까 16 하고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이때 이제 루트 안에 24가 되는데 이 24도 간단히 해줘야 되죠. 요 안에는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6이 되기 때문에 이 제곱이 있는 이 2만 루트 밖으로 빠져나와서 2 루트 6이 되죠. 그래서 요만큼이 그냥 2 루트 6이 됩니다. 따라서 K는 약분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K 값을 모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여기 도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전 문제는 상위권 문제입니다. 난이도 상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를 모두 복습이 제대로 되었다 한 학생만 이제 11번부터 이어지는 도전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이제 11번 문제 먼저 보면 허수 Z에 대해서 이제 사실 허수 Z라고 하면은 Z를 A 플러스 BI로 놓고 A와 B는 실수고 B는 0이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이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혹시 그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른쪽에서 좀 복습을 할 거예요. 복소수 Z라는 말이 나올 때와 허수 Z라는 말이 나올 때 맨 처음에 Z를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 자 나중에 할 거고, 어쨌든 허수 Z에 대해서 또 요만큼이 실수랍니다. 실수라 하면은 나중에 이 Z 플러스 Z분의 1을 정리를 했을 때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쓸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자기 자신과 켤레를 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런 상태고, 오른쪽에서 복습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 Z라는 건 A 플러스 BI 형태로 쓸 수 있는 수를 말하죠. 이때 조건이 A와 B는 반드시 실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뭐 복소수 Z에 대하여 뭐 복소수 Z를 구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일단 반드시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해라. 자, 그 다음에 허수 Z라고 하면은 허수 또한 복소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적은 내용을 일단 그대로 적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허수라고 하면은 절대로 요 B 부분이 0이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B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까지 추가를 해서
이것을 문제 처음에 반드시 적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적었죠.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z 플러스 z분의 1이 실수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z 곱하기 z 바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라서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z 플러스 z분의 1을 정리를 하면 이거는 a 플러스 bi 더하기 a 플러스 bi 분의 1이죠. 이때 분모에 i가 있으니까 분모에 허수가 있으니까 이거 분모 분자에 지금 분모에 해당하는 이 a 플러스 bi의 켤레 즉 a 마이너스 bi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해보면은 여기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곱해 주어야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a 플러스 bi 플러스 자 요만큼 계산합니다. 그러면 분모가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랑의 곱이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분자는 a 마이너스 bi가 되죠. 자, 그래서 요 수가 실수 부분이다. 지금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허수 부분이 0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만큼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은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이고 그 다음에 요 허수 부분은 b 마이너스 a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요만큼이 0이 되어야 합니다.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적으면은 b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가 0이다. 즉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b가 0이 아니다라고 했으므로 여기 있죠. 항상 허수 z다 하면 이 조건이 분명히 문제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애초에 문제 풀 때 좀 강조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식에서 양변을 b로 나누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1이 1이다.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게 z 곱하기 z반대 우리가 그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구해놨죠. 따라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허수 z에 대하여 또는 허수 z를 구해라 이렇게 허수 z라는 말이 나올 때 무조건 이렇게 식을 정해두고 처음에 적어두고 문제를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그냥 복소수가 아니라 허수이게끔 해주는 이 b가 0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언젠가 문제에서 반드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있죠. 구하는 것. 항상 구하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하십시오. 이렇게 문제에서 구하는 것을 정리를 하면 결국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는 거다. 요까지. 그리고 분모에 i가 들어가면은 분모 분자에 켤레를 곱해가지고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이 아마 이번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단원에서도 중단원 평가에서 가장 뒷 번호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고 중요한 것이 많고 지금 여기서 다룰 내용은 결국에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계속 보게 될 내용이라서 모의고사나 수능을 생각을 해서라도 잘 들어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복습을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알파라는 게 방정식 방정식은 항상 이꼴 0 형태로 정리할 수 있고 여기가 x에 대한 식이 될 텐데 그 x에 대한 식을 뭐 fx라고 한다면 fx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을 만족하느냐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알파가 이 방정식의 근이란 말은 x의 알파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대신에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은 등식이 성립한다.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k라는 수가 뭐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을 만족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요거. 즉 x 자리에다가 k를 집어넣은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죠. 이게 성립한다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왼쪽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바로 오른쪽에 배운 내용에 의해서 x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베타를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것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고 각각의 개수가 나와 있으면 그냥 두 근의 합과 곱을 한 대 적어두고 문제를 시작을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두 근의 합이 지금 1이고 두 근의 곱이 지금 6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에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적어두고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보통은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 때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고 우리가 간단히 해야 되는 식을 한번 가져와 볼 건데 뭐 얘를 어떻게 간단하는지만 알면 지금 똑같은 식이라서 얘도 따라서 간단히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간단히 해야 되는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 요거죠. 요거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간단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색으로 표현한 것을 이용을 해서 요 연두색으로 표현한 것을 간단히 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지금 간단히 해야 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 즉 연두색으로 표시한 이것을 내가 이미 값을 알고 있는 것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 우리는 이게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요거 이것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으면 이 문제는 손도 못 댔을 것입니다. 대신에 오늘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요게 중요하다. 내가 모르는 것 간단히 하고 싶은 녀석을 이미 값을 아는 거 지금 이게 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 된다. 이 전략을 알아두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내가 지금 모르는 부분이 요건데 이거를 내가 지금 값을 알고 있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을 어떻게 간단히 하면 되나 일단 요거 적어두고 그 뒤에 조정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좌변에는 알파가 마이너스 2 알파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되어 있으니까 알파 한 번 더 빼주면 되고 그 다음 좌변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죠. 아, 미안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네요.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네, 숫자를 잘못 봐가지고 어쨌든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아는 거 실용해서 등식이 성립하게끔 뒤에 조정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왜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만큼의 값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알파에 대한 2차식을 그냥 1차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3도 그냥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식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을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그냥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문제에서 자주 나오니까 자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식은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다 묶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교과서 예제 풀 때 했던 것과 똑같은데 이제 요
보라색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색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은 두근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이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세 개를 잘 엮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눈에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과정을 거치면 과정을 거친 식과 이 두 개를 잘 연결해 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통분을 하면 되겠다. 이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분을 하면 실제로 분모가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의 곱이 되고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 되죠. 계산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분모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3으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아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다음에 알파 베타가 다 쓰이죠. 그래서 문제에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아는 것을 대입을 하면 여기는 6 플러스 3 플러스 9가 될 거고 여기는 1 플러스 6이 되어서 답은 마이너스 18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지금은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내가 모르는 거를 아는 걸 이용해 가지고 모양을 끼워 맞추는 게 가능했는데 앞으로 식이 조금 복잡해지면 이 생각이 안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요 밑으로 내려가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을 여기다 표현할게요.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을 지금은 2차식이죠. 조금 더 간단한 1차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차수 낮추기 과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차수가 낮아져야 다루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차수를 낮추려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식처럼 내가 간단히 해야 되는 식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 값을 아는 어떤 식,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이고 요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 지금 문제는 0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값을 아는 식으로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걸 간단히 해야 돼. 근데 요거 값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은 얘 가지고 얘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눠보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을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로 나누면 몫이 당연히 1이 될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러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을 이게 A고 다음 B로 나누면 몫이 1이 나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와서 만약에 요 이제 B의 값을 안다면 지금 같은 경우 0이죠. 그냥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대충 모양을 끼워 맞춰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